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청소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궁금증부터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네. 매일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 저희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궁금하다라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이 청소를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 그러니까 문 뒤. 오래 문을 항상 열어놓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을 딱 닫아보면 그 뒤에 막 묻혀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맞아요. 이걸 보면서 야, 이 먼지는 도대체 뭘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 보면 섬유 조각들이에요. 보통 실 같은 것들, 그건 섬유 조각들이 뭉쳐있는 건데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살면서 입는 옷들이에요. 여기서 섬유 조각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머리카락이라든가 채모들이 공중에 이제 비산했다가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에 이제 회오리처럼 모여가지고 뭉치게 되는데 사실 우리 피부에 각질도 많이 탈락을 해요. 근데 요건 때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각질을 중심으로 먼지가 뭉치기도 하지만 이거는 물성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먼지같이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은 아니고 만약 각질이 뭉쳤다고 하면 좀 다른 느낌일 건데 이런 먼지들이 너무 싫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거냐. 이 줄이는 데는 공기청정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공기청정기가 보통은 먼지를 감지했을 때만 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상시로 어느 정도 돌게 해놓으면요. 항상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면 가라앉기 전에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깔린 먼지가 없어질 수는 없는데 양은 줄어드는 거고요. 또 건조기, 의외로 빨래한 다음에 건조기 쓰시잖아요. 네. 건조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건조기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건조기를 처음 쓸 때 혹은 새 옷을 사갖고 처음 빨아서 건조기를 돌릴 때 있잖아요. 깜짝 놀랄 만큼 먼지가 엄청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필터에 걸리니까 저렇게 많은 먼지가 떠다니는 거였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먼지를 이렇게 털어서 나온 게 아니고 건조기가 돌아가면서 옷을 이제 비비는 거잖아요. 섬유 네. 조각들이 비벼지면서 제거가 돼서 나오는 거. 섬유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를 돌릴 때마다 그러면 한 10번, 100번 돌리면 계속 섬유 조각이 잘려 나와서 옷이 사라지는 걸까? 얇아지는 걸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탈락하기 직전에 아슬아슬 붙잡혀 있는 그런 섬유 조각 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3번 정도 세탁을 하고 난 옷은 그때부터는 건조기에서 이제 먼지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건조기를 돌린 옷들 위주로 생활을 하게 되면 확연하게 먼지가 줄어들어요. 그냥 살면서 제가 뭐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날려서 나왔었던 섬유 조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적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하나 제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공기청정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먼지가 쌓였습니다. 그러면 여과가 잘 안 될까요? 지금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엄청 먼지가 쌓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째 청소를 못 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네. 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갈아주세요 하잖아요. 흥미롭게도 먼지가 붙으면 여과는 더 잘 됩니다. 네? 근데 그럴 만한 게요. 먼지가 달라붙어서 엉겨 붙었잖아요. 그럼 그 틈으로 다른 먼지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먼지가 쌓이면 먼지 제거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당연히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네. 모터에 무리가 간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환기량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공기가 어쨌든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지만 어느 정도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필터는 오히려 여과율이 높아지니까 잘 털어내서 써도 된다는 건데 제조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기를 뭐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칼같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네. 만약에 필터를 이제 리셋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굉장히 여과 효율이 높은데 헤파 필터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필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전기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미세 입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젖게 되면 이런 미세 입자들이 붙는 그런 필터 역할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젖어 있는 섬유에서는 정전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자면 먼지를 잘 털어서 쓰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절대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물을 뿌려서 필터를 청소를 한다든가 물티슈로 닦는다든가 네. 이런 경우에도 물티슈로 닦다 보면 그
물들이 네. 약간 이제 비산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필터의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냄새 좀 난다고 락스를 좀 뿌려야겠다. 큰일 납니다. 락스는 네. 이렇게 비산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섬유유연제니 락스 이런 건 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네. 좀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제일 앞면에 있는 망은 물로 씻어서 그렇죠. 완전히 말려서 이렇게 다시 장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좀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물티슈로 이렇게 닦았었는데 제일 앞에는 그나마 괜찮기는 괜찮아요? 해요. 네. 네네. 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또 이건 어떤가요? 화장실에 물때가 끼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분명히 깨끗한 수돗물만 쓰는데 왜 때가 끼는 건지, 또 물때도 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 건지 과학적으로 풀어주세요. 네, 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면서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게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컵이나 가습기 같은 걸 청소할 때 깨끗한 물로 한번 헹구는 걸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약간의 영양 성분만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양분이랑 다른 무기영양 생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만 있어도 그런 걸 먹고 자란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깨끗한 물에서 생기는 거 맞아요. 그 수돗물이 더러워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세균이나 곰팡이들의 번식이 맞는데요. 검정색 물때다. 누가 봐도 좀 곰팡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건 곰팡이가 맞습니다. 누룩곰팡이의 일종인 검은 곰팡이인데 네. 아마 그럴 건데 10중 8구는 아무리 잘 닦아도요. 습한 환경이 되면 계속 자라나요. 한번 곰팡이 생기면요. 이 주변에 포자들이 다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습한 환경이 유지되게 되면 자라는 거고요. 일단 한번 자라면 곰팡이는 제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보면 세제 중에서 네. 곰팡이 제거 세제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강한 세제들입니다. 그것도 한번 뿌려서 닦는 게 아니라 뭐 30분. 1시간 동안 놔뒀다가 씻으세요. 이렇게 맞아요. 디렉션이 써 있습니다. 그게 곰팡이가 그만큼 제거하기가 어려워서라는 건데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해도 어김없이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물리적인 방법으로 솔질까지 해서 없애주고 다시 생기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핑크색 때가 이제 흥미로운데 처음에 핑크색 때를 보고서 이게 뭘까 내가 뭘 흘렸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고 하는 세균인데 요 네. 세균은요 우리 피부에도 있어요. 우리 피부 각질도 그냥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들이 다 같이 살고 있고 당연히 장내에도 그렇거든요. 이런 세균들이 우리 피부에도 있는 그런 세균이니까 당연히 화장실에서 예를 들면 손을 씻는 세면대 아래쪽에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균이 번식하는 거죠. 이게 분홍색 색소를 만드는 세균이고 여기저기 흔하게 있는 거고요. 배설물에 있어도 자라고 인이나 있고 혹은 뭐 지방물질, 각질 이런 데서도 어디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욕실에 비누 잔여물이 있는 곳에 꼭 핑크색으로 끼죠. 반려동물 물그릇에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무해하긴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해하다는 건 또 어마어마한 양을 막 먹고 바르고 이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염소, 잔류 염소가 있는 물에선 또 잘 안 자라요. 그러면 원래 수돗물이요. 우리가 염소로 소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독하기도 하고 미생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잔류 염소가 약간 생기게 되는데 염소가 거의 없거나 그래서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안 나거나 혹은 물을 그러니까 고인물이 돼서 염소가 날아간 경우에 거기서 번식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수돗물에 염소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 그 염소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식이 퍼지면서 뭐 거르기도 하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더 많이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감사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핑크색 물때가 낀다고 해서 수돗물이나 뭐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주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없애줘야 된다는 거고 솔질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네. 솔질을 하면서 락스 같은 희석액을 사서 제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제 경험상 박멸은 어차피 안 돼요. 우리 피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잘 닦아서 없애는 용도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낫고요. 보일 때마다 솔질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세균이 바이오필름이라고 세균이 번식해서 막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바이오필름이 생기게 되면 물리적으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양치를 할 때도 우리가 치석 같은 것들 낀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 딱딱하게 세균 총이 막이 돼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요. 칫솔질로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따로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 정도로 어떤 바이오필름이 생긴다는 거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잘 청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일 물로만 헹구는 컵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양치하는 컵 있잖아요. 네. 그 물로만 쓰고 헹구잖아요.
약간 시간 지나서 만져보면 안쪽이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세균막이 생긴 겁니다. 그 세균 뭐 큰일 난다라기보다는 물론 특히 어린아이가 있거나 하면 조심해야겠지만 물로만 청소하게 되면 가습기 내부도 물로만 이렇게 청소하게 되면 나중에 만져보면 미끌미끌해져요. 네. 세균막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기적으로 솔질하면서 청소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얀 석회 같은 거는 왜 가습기에 왜 끼는 거예요? 석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끓이면 혹은 뭐 물 끓이고 나면 바닥에 생기는 잔여물이 석회가 된 건데 이 석회가 많은 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샘물 혹은 경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게 적은 물을 연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은 그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연수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샘물 단물이 되게 이름이 예뻐서 저는 우리말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물의 품질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뭐 좋다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유럽은 석회암지대가 많아서 대부분 칼슘 같은 게 많이 섞여 있는 경수예요. 흔히 뭐 에비앙 같은 거 먹으면 미끌미끌하잖아요. 네. 이게 경수인 거고 우리는 화가암지대이기 때문에 연수가 많아서 석회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회가 끼는 건 수질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뭐 하고 있냐면 유리컵이나 접시를 설거지한 다음에 마름 수건으로 계속 닦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석회가 많은 경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마른 다음에 하얀 석회가 먼지처럼 막 껴있어요. 심하게 껴있어요. 그렇군요. 반짝거리게 하려면 항상 일일이 닦아야 된다는 거고 사실 우리도 수돗물을 설거지하고 남은 물을 잘 안 털게 되면 석회가 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유럽과 우리나라의 어떤 수질의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유럽은 연수기를 그래서 쓰기도 하고요. 커피 머신 유럽산 혹은 뭐 가열식 가습기 스팀 다리미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석회 제거를 어떤 주기로 하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석회가 그만큼 안 껴요. 그래서 그 주기를 길게 가져가도 되고 또 흥미로운 건 이제 홍차 좋아하는 분들 홍차 혹시 좋아하세요? 가끔 마시죠. 홍차도 수입 홍차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팔팔 끓는 물을 넣어서 뭐 120ml 넣고 3분을 우려라. 3분을 우리면 너무 진하고 너무 떫어도 이거 어떻게 먹지 싶을 정도로 진하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은 경수가 많으니까 네. 3분 정도 해야 적절하게 우러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3분이 되면 너무 과하게 우러나요. 저는 지금까지 유럽 사람들이 홍차를 되게 진하게 즐기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유도 넣기도 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유럽과 비슷한 느낌을 내려면 한 1분 30초, 2분 내외로 끊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우러납니다. 네. 그리고 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석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쓰냐에 따라서 그 지방에서 먹는 차 맛과 한국에서 먹는 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석회가 건강이 어떠하냐는 질문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에 석회가 많아서 뭐 어떤 게 돌이 잘 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서 좋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건강 정보를 알아보는 쉬운 팁인데 의견이 분분하다. 좋다는 의견과 안 좋다는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보통은 치명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석회물을 마신다고 갑자기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뭐 건강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자명하게 좋거나 안 좋거나하게 자명한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무조건 하나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석회물을 좀 마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큰일 나는 거 아니다. 하지만 딱히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닐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청소잖아요. 하얀 석회 자국이 생긴 컵이나 전기 주전자는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석회 성분 자체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산에 잘 녹거든요. 또 식초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식초는요. 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싸요. 원래 우리가 먹는 건 굉장히 비싸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쓰셔도 되지만 저렴하게 하려면 구연산을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구연산을 넣으면 너무 천천히 녹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안 녹여도 돼요. 석회가 낀 주방 도구에다 물을 담고 구연산을 네. 조금 넣어놓으면요. 구연산이 천천히 녹으면서 동시에 그 석회를 녹여버려요. 동시에 거품이 조금씩 나면서 석회가 녹아지거든요. 조금 뒀다가 다 녹으면 버리고 이제 헹궈내면 되는 건데 네. 판매하고 있는 그런 석회 제거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성분은 구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녹방지 성분 같은 게 들어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저렴한 거나 플라스틱이라든가 어떤 식기류 같은 거는 그냥 구연산을 쓰는데 만약에 뭐 비싼 커피 머신을 쓸 거다.
정밀한 전자기기다라고 한다면 제조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녹을 네. 없애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석회 얼룩이 생겼는데 나는 그냥 물로도 되던데요. 혹은 뭐 주방용 매직 블럭 있잖아요. 수세미로 문지르면 없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물에 안 녹아있는 상태로 그게 모래 같은 미세한 입자잖아요. 이거를 수세미로 움직이게 되면 갈아버리는 셈이 돼요. 제거는 되는데 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흠집이 날 수도 있으니까 유리 제품은 그 정도 경도로는 흠집이 안 나지만 네. 스테인리스가 생각보다 흠집이 잘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너무 수세미로 빡빡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케미컬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연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흔히들 청소할 때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를 천연세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시 복습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세척은요 물로도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로 하는 겁니다. 항상 네. 효율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물질들은 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세제가 되려면 반드시 계면활성 성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서 제거해 주는 건데 이런 성분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구연산은 상성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랑 중화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에 녹아 나오게 해서 제거하기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균을 죽여주기도 합니다. 원래 세균들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pH 산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죽긴 죽는데 무슨 소독약처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뭐 세제처럼 순식간에 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살균이나 진짜 멸균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끓는 물에다 몇 분을 넣어놔라. 뭐 아이들 신생아 젖병 소독할 때 끓는 물에 그냥 30초도 아니에요. 한 2, 3분을 담궈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혹은 아예 더 높은 압력, 막 130도까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압력으로 해야지만 멸균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연산으로 한번 이렇게 쓱 해갖고 헹궈냈다고 해서 세균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인데 약한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있는데 세제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구연산, 베이킹소다 모두 순수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시트르산도 마찬가지고 베이킹소다도 빵에 들어가잖아요. 먹어도 될 정도로 위험성이 적은 건 사실인데 제가 왜 순수한 물질이라면이라고 했냐면 네. 식품 첨가물로 나온 거랑 세제로 쓰세요라고 파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보통 99%라고 써 있거나 99.9%에 써 있을 네,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럼 1%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공업적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제조 공정상에 나오는 거 혹은 제조 과정에서 나온 물질들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원래 구연산은 식용이 되는 거니까 뭐 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안전하죠. 하지만 노파심에 혹시나 싶어서 제대로 된 뭐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베이킹 소다를 물에 잘 개갖고 좀 찐득하게 된 상태에서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글들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베이킹 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자 모래 같은 걸 이용해서 입자를 이용해서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베이킹소다나 어떤 구연산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네. 이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신기해요. 일단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섞으면 부글부글 그러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거품이 나요. 맞아요. 그럼 뭔가 신비한 느낌도 나고 굉장히 강한 세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기체가 뭐냐면 그냥 이산화탄소입니다. 빵 만들 때 부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품이 생기는 것뿐이고 거품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져서 중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그냥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걸로는 재밌을 수 있습니다만 차라리 구연산을 먼저 처리해서 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베이킹소다를 처리하는 이렇게 순서대로라면 의미가 있는데 섞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보통 보면 효과가 있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물도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루로 문지르면 원래 세정이 다 잘 됩니다. 또 거품이 날 때는 뭐가 있냐면요. 뭔가가 흡착돼 있어요. 근데 거품이 부글부글 한다는 건 그걸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꿀팁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할 만한 건 아닌 거고
혹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자녀 세제가 걱정될 때는 깨끗하게 잘 헹궈내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것까지도 꼭 생각해야 되고 설거지할 때는 담궈 놓고 헹구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가 아니고 한번 담궜다 빼고 그다음에 흐르는 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세제 뒤에 보면 1종, 2종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맞아요. 1종은 과일, 채소 세척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 인증 어떻게 받았냐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헹궈내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제를 쓸 때는요. 뭐 구연산 이런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워낙에 많이 쓰니까 베이킹 소다는요. 그런데 세제는 정량을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한 번만 오늘 확인해 보시면 흥미로울 수 있는데 네. 세정은 무리하는 거고 계면활성제를 써서 기본적으로 세제를 쓰는 건데 천연세제라고 해서 정량이 없어요. 천연세제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세제로 맞아요. 인증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오히려 잔여물이 남을 수 있다는 거고 제대로 된 세제를 살 거면 항상 정량을 써야 된다. 이 말씀까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정말 제가 몰랐던 거 오늘 많이 알아갑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